안녕하세요. 오늘 또 재미있는 얘기가 일본에서 나와서 그거를 좀 들고 왔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면 사람들이 저렇게 환희에 차서 또 뭔가를 들고 있죠. 자, 제 뒤로 보이는 글자는 뭐 승소라는 글자고요. 제 옆에 있는 이 도카이 제2원전 재가동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쪽 수도권도 지켜졌다. 이렇게 사람들이 환희를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그 일본 법원에서 도카이 제2원전이 재가동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동을 건 이유가 걸작인데 대피할 만한 수단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재가동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환희하고 있는 거죠. 사실 탈원전 담론은 우리에게 그렇게 낯선 담론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탈원전 해야 된다, 탈원전 해야 된다, 재생에너지 뭐 태양광이나 수력이나 풍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 실제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가 탈원전 그리고 또 요거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탈이 난 게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로 드러나기도 했었죠. 근데 우리나라의 탈원전 운동과는 성격이 정말 다릅니다. 일본의 탈원전 운동은. 일본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정말 이 세계 원자력 역사상 최악의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탈핵 여론이 어마무시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일본말로 써있죠. 요거 요즘 좋은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오른쪽 눌러서 번역. 자, 번역을 했습니다. 사설 도카이 원자력 발전소 판결 실효성 있는 대피 계획을 점점 피난 계획에 의문이 잔류한 원전의 운전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바라키현 도카이 원자력 발전소 운전 금지 판결을 미토 지방법원이 그제 선고했다는 거죠. 동일본 대지진으로 재해를 입고 정지하고 있는 도카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일본 원자력 발전 이 회사예요. 발전 회사는 안전대책 공사를 마칠 예정인 내년 12월 이후에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제대로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항소를 했는데 판결은 원전에서 30km 이내에 14개 자치단체가 있어요. 아까 사진에서 보셨으면은 아시겠지만 수도권도 지켜졌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도카이 원자력 발전소가 수도권에 정말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있습니다. 피난 계획의 불비는 이 도카이 원자력 발전소 여기에 문제가 없음에도 유의를 해야 된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도 당시에 문제는 없었거든요. 하필 이게 쓰나미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 바닷물을 해수를 적절하게 투입해야 될 시점에 뭔가 매뉴얼의 문제랄까요? 아니면 도쿄전력의 어떤 보신주의? 피해를 이렇게 부담하지 않으려는 그런 무사 안일주의 때문에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결국엔 멜트다운 원자력 발전소가 완전히 망가지고 그 일대까지 절대 피난구역이라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어버린 이제 그런 대참사가 벌어졌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가 아무리 멀쩡해도 피난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야 된다. 이런 판결입니다. 반면 이렇게 도카이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실효성 있는 대피 계획을 세워라. 실효성 있는 대피 계획이 필요하다. 라면서 그러니까 재가동 시도를 멈췄죠. 근데 반면에 조금 별개의 판결이 또 나왔어요. 같은 날에. 또 다른 판결이 나왔어요.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요. 다시도는 일본의 이카타 원전 고등재판소가 운전 정지 가처분을 뒤집었다. 지진 위험 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동 중지 가처분이 내려졌던 에히메현의 이카타 원전 3호기가 재가동을 할 수 있다. 그런 판결이 또 내려진 거예요. 히로시마 고등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여기 섬 주민 3명 등은 원전 주변에 활단층이 있으며 이에 따라 지진 화산 등의 대비가 필요한데 이게 좀 부족하다, 불안하다. 그래서 운전중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고 1심에서는 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2심에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일본인들이 원전에 갖는 이미지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사실 원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 편이죠. 저부터도 원자력 발전소 하면 되게 개인적으로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라는 그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당시에 민주당 총리였던 간 나오토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상당히 유명한 분이죠. 그 자민당 출신 총리 고이즈미 주니치로 같은 그런 사람들 또 하토야마 유키오라는 민주당 총리 이런 3명 정치계의 거물이 만나서 얼마 전에 손잡고 탈원전 해야 된다. 탈원전을 위해서 힘을 모으자라고 무슨 우리나라로 치면은 민주당 쪽 거물 정치인하고 국민의힘 쪽 거물 정치인이 만나서 탈원전 해야 됩니다라고 거의 국공합작급의 대동단결을 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피해 상황이 너무 컸거든요. 그런 트라우마가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일본인 4명 중 3명이 원전을 모두 폐쇄해야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어요. 교도통신에서 여론조사를 한 건데 일본에서는 여론조사를 세론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세론조사회가 후쿠시마 일부 지역을 제외한 일본 전국의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우편 설문을 실시를 했는데 이 중에서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줄여서 완전히 탈원전을 해야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8%, 당장 폐기해야 된다는 8%, 그래서 도합 76%가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히 높은 수치죠. 일본 국민 중에 4명 중에 3명은 결국에는 원자력 발전소 폐지로 가야 된다라는 여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에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가 무려 23개월이나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운행이 23개월, 장장 거의 한 2년 동안 중단이 됐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그래서 당시에는 21세기 사회 선진국에서는 조금처럼 찾아보기 힘든 제한송전이라고 하죠. 시간을 정해놓고 딱 그때만 전기를 주는 거예요. 딱 그 제한을 걸어서. 그만큼 전력난이 조금 심했던 그런 일본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3개월, 4개월 동안 중단을 했던 원자력 발전소를 누가 재개를 시켰느냐? 바로 자민당의 아베 총리가 재가동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한 2015년경부터 그 센다이 원전, 그 후쿠시마 근처에 있는 센다이시에 있는 이 센다이 원전 1호기를 재가동했습니다. 이게 도쿄에서 제일 멀리 있는 원자력 발전소예요. 반원전, 탈원전 여론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을 하긴 해야겠는데,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도카이 원전 같은 데는 수도권에 완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제일 멀리 있는 센다이 원전부터 시험적으로 재가동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2015년 당시에도 너무 성급했다, 안 된다 라는 여론이 상당히 많았어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당시에는 일본 민주당이 여당이었는데 일본 민주당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에 일본 내 원전을 모두 폐기하기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중단이 아니라 폐기하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쿠시마 원전이 다 중단이 된 이후에 원전 제로 정책을 유지해 오면서 천연가스라든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부분의 발전량을 늘리면서 나름대로 전력 수급을 잘 조절해 오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나름대로 잘 해오고 있는데 왜 굳이 멈췄던 원자력 발전소를 살렸느냐 그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아베 총리 당시에도. 그래서 일본의 에너지 관리 계획을 보면요. 2030년까지 총 발전량 중에 20% 내지 22%를 원자력 발전으로 충당하겠다. 이런 계획을 또 밝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 비중 자체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전에 원자력 발전소 그 비중 자체는 30%가량이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든 거긴 하죠. 이 아베 총리가 그렇다면 왜 여론의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시켰는가?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겠죠. 원자력 발전소가 압도적으로 저렴하고 질 좋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베 정부는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결국엔 그거거든요. 일본의 화폐 가치를 낮춰요. 일본의 화폐 가치를 낮춰서 수출을 원활하게 하자. 인플레이션을 일으켜가지고 그 20년이 넘게 디플레이션 사회 저성장에 빠져있는 일본을 다시 구해내자.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전기료가 싸야 되죠, 당연히. 생산 원가가 떨어져야 되니까. 수출을 잘하려면은 생산 원가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전기료가 싸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원자력 발전소보다는 비싼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아니면은 천연가스를 활용을 해야 될 텐데, 그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조치가 일본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그거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겠어요. 왜냐하면 2015년에 센다이 원전을 재가동한 이후로 여러 가지 원전을 재가동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반핵단체, 탈원전 단체의 그런 여론, 그리고 법원의 판결들에 의해서 재가동이 실패하는 그런 사례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도카이 제2원전, 일본 수도권에 가장 가까이 있는 도카이 제2원전의 재가동이 사법부에서 제동에 걸렸다. 두 번째, 일본 국민 내부에서도 탈원전을 지지하는 여론이 여론조사 결과 약 4분의 3, 75%가 넘어간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원전 재가동 정책, 이게 일본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